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응용수학과 조용우입니다. 고급 딥러닝 논문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제로 이제 잡고 있는 거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하는 데 있어서 기상 변화에 따른 좀 자율주행 오류 현상들을 이제 신문 기사를 통해 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역광으로 인한 이제 테슬라 자동차 사고가 있었던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역광을 좀 개선시키는 모델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논문은 딥러닝 관련 기술에 지금 제일 성능이 좋다고 좀 알려진 하이넷을 좀 소개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이넷이 어떤 기술로 어떤 모델링을 했는지 발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Papers with Code라는 이제 사이트에서 이제 논문들을 이제 올리고 코드도 같이 올리면서 이제 그 성능 순위를 이렇게 그래프로 어,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1년도 7월까지 해서 하이넷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좀 그 저희가 연구하는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와 봤고요.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논문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지금 보시면 PSNR 값도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죠. 하이넷은 유넷을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유넷이라는 것은 이제 U자형 형태로 되어 있는 이제 모델인데요. 그 모델에서 좀 더 발전시킨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두 가지 스테이지로 나눠서, 그러니까 두 단계로 이제 이 전체적인 그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처음에 블러된 이미지를 스테이지 1에 인풋 값으로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 블러된 이미지를 최종적으로 블러를 없애주는 것을 스테이지 2까지 지나가게 되면 이제 결과물로 나오게, 출력물로 나오게 되는데요. 유넷과 동일한데 중간중간에 그 유넷을 보면은 다운 샘플링 두 번, 그 다음에 업 샘플링 두 번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게 유넷입니다. 근데 이제 하이넷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HIN 블록 한 번으로 다운 샘플링 한 번, 그다음에 한 번 더 HIN 블록으로 다운 샘플링 한 번 하고요.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출력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저번에 수업 시간에 했던 레즈넷을 이용한 레즈 블록을 이용해서 업샘플링 한 번, 또 업샘플링 한 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그 다음에는 HAM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이제 한 출력물을 가져오고요. 이 출력물을 그대로 갖고 와서 스테이지 2에서 이제 다시 한번 다운 샘플링 두 번, 업 샘플링 두 번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블러링이 잘 이루어진다는 그런 모델링입니다. 그러면 이제 레즈 블록이랑 HIM 블록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레즈 블록은 그대로 그 레즈넷에 있는 그 레즈 블록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덴티티를 컨캐트네이트를 애드를 시켜줘가지고 이제 출력물을 가져오게 되는 녀석이고요. 특이한 점은 이제 이 논문에서 특이한 점은 HIM 블록이죠. HIM 블록에 이제 좀 디테일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보시면은 Fin이라고 해서 이제 인풋 값을 받습니다. 이전에 이제 전체적인 모델 그림을 보면 이제 왼쪽 앞에서 맨 왼쪽에서 이제 인풋 값으로 이제 프로세싱 이후에 들어오게 되면은 얘를 이제 힌지 블록에서 컨볼루션 연산을 취해주고 그 다음에 이 값을 두 개의 블록으로 나눠서 입력 값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아이덴티티, 이제 오른쪽에 회색 값은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갖고 온다는 얘기고요. 이제 왼쪽에 이제 특이하게 인텐스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두 가지 아이덴티티랑 인센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 해준 걸 컨케이트네이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는 이제 위키렐로 그다음에 컨볼루션 거친 다음에 그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인풋과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통해서 애들을 시켜주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레즈넷의 이제 강점인 아이덴티티를 계속해서 가져간다는 것에 있어서 이제 베니싱 그레디언트가 상당히 줄어들겠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인텐스 죄송합니다.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또 다른 효과를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노멀라이제이션은 이제 알려진 걸로는 이제 크게 지금 그림처럼 네 가지가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이제 아마 아실 거고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 이제 레이어별로 그러니까 여기 C가 채널이고요. 이제 N이 그 배치입니다. 배치고 그다음에 여기 HW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그림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채널을 갖고 있을 거고 그리고 배치들을 갖고 있을 텐데 이제 배치 노멀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한 배치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128 배치를 갖고 있다면 128에 대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는 이제 한 배치를 가지고 하는데 한 배치가 아니고 한 번의 이터레이션을 가지고 하는데 전체 채널에 대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이넷에서 사용하는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은 무엇이냐? 바로 한 채널 그리고 한 배치에 대해서 한 이미지만 가지고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주는 거고 이제 뭐 이거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룹 노멀라이제이션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룹 노멀라이제이션은 뭐냐면 제가 이제 채널 크기를 정해가지고 하나의 그룹을 이제 인위적으로 정해줍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한 배치에 대해서 뭐 절반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뭐 128 배치다 그러면 64개에 대한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채널이 뭐 예를 들어서 뭐 32개의 채널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알파 값을 하나 설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값으로 나눈 값, 뭐 예를 들어서 알파 값이 2다. 그러면은 16개에 대해서만 노멀라이제이션 해주는 네, 뭐 그런 이제 방법의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그룹 노멀라이제이션 그 논문에 있는 그림을 가져온 겁니다. 아무튼 이제 하나의 이제 이미지 한 장씩만 계산해서 이제 하이넷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적은 바와 같이 이제 클래스 레이블 입력의 이미지의 명함에 의존하지 않아야 되는 이미지 분류의 인스턴스 정규화, 방금 얘기했던 정규화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미지의 그 프로세스에 있어서 자주 사용하는 정규화는 아닙니다. 아니긴 한데 여기서는 오히려 이걸 사용하니까 더 성능이 좋았더라라고 논문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수식적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텐서가 있죠. 텐서가 있고 여기는 텐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그 채널에 대해서만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해주다 보니까 텐서 축이 없고요. 그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뭐 자세한 거는 또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하시면 저희 출처 적어놓은 블로그 가시면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HIM 블록을 통해서 이러한 이제 효과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설명드려야 될 게 아마 그림에서 보시겠지만 SAM 피처를 뽑아내는 것 그리고 CSFF라고 여기 적혀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CSFF에 대해서도 네, 죄송합니다. 네, 요거랑 이제 SAM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해주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정보 전달에 있어서 이제 다운 샘플링이나 업 샘플링을 이제 반복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효과가 나요. 예를 들면은 정확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카톡으로 사진을 계속 주고받다 보면 사실 화질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이게 뭐 설정이
약간 압축된 걸로 보내게 돼 있어가지고 이제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 원본의 화질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이제 불상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다운샘플링을 계속 반복하고 업샘플링을 반복하고 이 전체적으로 이제 다운샘플링 4번, 업샘플링 4번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정보 손실이 아무리 레지듀얼 블록을 사용하고 흰 블록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발생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SAM과 CSFF를 가지고 이제 보완을 했다는 것이 이제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완을 하느냐? 사실 하이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HINet을 하이넷이라고 부르는데요. 하이넷 같은 경우에는 MPR넷을 활용을 했습니다. 제가 아마 초반에 보여드렸던 이제 이게 MPR넷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꽤 성능이 좋은 거고 이 논문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아마 만든 논문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꽤 이제 성능이 좋았는데 요거를 이제 업그레이드 시킨 버전이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MPR넷을 설명을 드리면 이게 SAM을 설명하려면 설명을 해야 돼가지고 아까 봤던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이거를 왜 구분을 했느냐 이거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왜 구분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MPR넷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중요한 얘기들이 있지만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스테이지 1에 degraded 1이 보이시죠? 그림 전체에 대해서 4분할을 해가지고 각각을 프로세싱을 거친 다음에 리스토어드 X1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 왼쪽 절반, 오른쪽 절반을 리컨스트럭션을 해줘요. 그리고 그 리컨스트럭션 된 거를 가지고 SAM이라는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스테이지 2에서 절반씩을 그 모델이 이제 프로세스를 해줄 때 도움을 주게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작게 보면 그 디테일함들을 살려줄 수가 있거든요. 이제 스테이지 1에서는 어떻게 보면 디테일을 잡고 있는 거죠. 작은 부분에 대해서 소실되거나 블러된 이미지를 이제 복구를 시켜주는 역할을 스테이지 1에서 하게 되고요. 스테이지 2는 그럼 뭘 하게 되냐?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제 전체적인 형태나 이런 것들, 왜냐면은 국소적으로 관찰을 하게 되면은 위치 정보에 대해서 상당한 그 정보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크게 볼 필요도 있으니까 그 크게 관찰을 하는 역할을 스테이지 2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SAM은 무엇이냐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이지만 Supervised Attention 모듈이라고 해서 아마 자연어 처리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텐션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각각의 이제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면은 이제 모델을 아까 봤을 때 이제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면은 요 프로세스 안에서 이제 각각의 채널별로 역할들이 주어집니다. CNN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하이 레벨 그 채널은 뭐 디테일한 코, 눈, 뭐 이런 것들을 디텍팅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채널 안에서 그 프로세스를 거친 다음에 그 채널들은 각각의 어떤 뭐 이제 하늘을 잘 리컨스트럭션 해주는 채널이 있고 다리를 잘 리컨스트럭션 해주는 그 채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채널들 간에 하늘 주변은 구름이 있고 또 땅 주변은 다리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 서로 관계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해주고 그거를 이제 정보 전달을 이제 잘 해주는 모델이 이제 어텐션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텐션을 이제 전달시켜주는 것이 SA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제 처음에 인풋이 들어오고 그 인풋에 대해서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이쪽으로 내려와서 처음에 원본 이미지 안에서 이 채널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이제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사용해 가지고 그 정보를 이제 학습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리컨스트럭션을 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로스 값을 계산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여기서 학습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후에 어텐션 맵으로 이제 확장을 시켜서 얘를 이전에 그 채널들과 컨케이트네이션을 시켜줍니다. 네. 그런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또 CNN을 통해서 아웃풋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이 스테이지 1을 통해서 리컨스트럭션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국소적으로 관찰했던 요 부분과 지금 보이시나요? 이 부분과 이 아랫부분과의 연결 관계를 이 SAM이 어텐션을 통해서 다음으로 전달시켜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들의 서로 상관관계를 SAM을 통해서 전달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거시적인 측면, 미시적인 측면을 둘 다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게 이제 SAM의 저희 그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이제 영상 복원에 있어서 이제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그런 그 장점들을 조금 모델 안에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 두 번째 장점이 좀 중요한데 이제 덜 유익한 기능은 좀 억제시킨다, 뭐 이런 것도 네, 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CSFF입니다. CSFF는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전 스테이지 1에 있던 그 정보들을 전달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전달시켜주냐면 이 A번이 이제 인코더, 디코더, 그러니까 유넷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유넷이고 그다음에 B는 저희가 이번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C를 보시면 이제 C가 이제 CSFF인데요. 이제 크로스 스테이지 퓨처 퓨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스테이지끼리를 크로스 시키면서 그 퓨처를 전달해 준다라고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엔코더와 디코더의 각각의 이제 출력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엔코더를 통한 요 출력물 있죠. 잠깐 지우겠습니다. 네, 이 엔코더의 출력물들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그 각각의 이미지에 대한 특징들을 모아놓은 역할이 될 거예요. 뭐 원래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로우 레벨에 대한 성질들이 이 안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하이 레벨에 대해서 이제 이미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 전체적인 형체, 그리고 여기는 디테일한 코, 눈썹 뭐 이런 게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컨스트럭션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눈썹, 코 뭐 이런 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전체적인 또 특징들을 가지고 있겠죠. 이거를 스테이지 1에서 했던 거를 그 방식 그대로 갖고 오게 되면 국소적으로 관찰을 했을 때의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 둘 다를 CSFF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걸 활용해서 이제 컨스트럭션 이제 프로세스를 해주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주면서 잃어버리게 되는 다운 샘플링과 업 샘플링을 통해서 잃어버리게 되는 그 정보들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애드를 시켜주고 다음 엔코더에 애드를 시켜줘서 그런 효과들을 내는 CXF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 유실에 따른 이제 네트워크 취약성을 좀 감소를 시키고요. 이제 한 단계 다중 스케일 기능은 이제 다음 단계를 이제 어떻게 보면 정보가 많아지니까 이제 다시 이제 원상복귀를 시키는데 굉장한 이제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도움이 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거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이제 이제 이게 정보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소설을 쓴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를 계속해서 정보를 계속 전달해 주니까 잃어버리지 않고 꾸준히 가져가게 되니까 얘가 이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모델을 형성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CSF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러한 구조들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 유실을 최소화시킨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논문 소개를 안 했는데 논문은 이제 베이징 대학에서 만든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구성이 될 것 같고요. 그럼 실제로 그럼 성능이 좋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제 딥러닝 관련해서 유명한 데이터셋 네 가지를 가지고 했는데요. 이전에 NPR넷을 이제 기반으로 했다 보니까 NPR넷과 좀 비교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스피드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이전 거보다. 근데 이제 빨리 이거를 처리를 해주면서, 근데 뿐만 아니라 보면은 이게 이제 얘를 100이라고 했을 때 이 정도만 연산 처리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도 수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의 그 복잡성이 굉장히 줄어들게 된 것이죠. NPR넷에 비해서. 아까 NPR넷 잠깐 보셨지만 이 스테이지를 3개를 사용하면서 여기에 이제 그 파라미터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스테이지 2개로 줄였다 보니까 3개를 사용하지 않고 2개로 이제 가지고만 하다 보니까 얘가 굉장한 이제 빨리 처리할 수 있고 또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유의미한 논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디블러를 시킨 그 사진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저희가 사진 찍을 때 약간 흔들리는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빙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런 그림들을 굉장히 잘 거의 선명하게 잘 복원을 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관련해서 혹시 더 궁금하신 것도 있으면 제가 어떻게 보면 좀 핵심만 가지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보시고 싶으시면 논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발표를 이제 논문 리뷰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제 제 소감 잠깐 말씀드리면은, 하이넷 같은 경우에는 NPR 내에서 크게 달라진 게 많이 없어요. 오히려 스테이지 하나를 줄이고, 그리고 하이블록을 집어 넣었다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이만한 이제 성능을 냈다는 점에서,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깊이 파보면서, 이제 작은 거 하나도 좀 잘 바꿔주면은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겠구나. 좀 그런 걸 느낄 수 있어가지고. 좀 이번에 연구하는데 하이넷도 좀 사용하면서 하이넷에서 또 다른 어떤 또 좋은 어떤 기능들을 이제 가지고 좀 조작을 시켜가지고 또 좋은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네, 제 논문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